안녕하십니까. 테오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하는 한 주가 되셔야죠. 바로 연이어서 계속 시리즈를 올릴 건데요. 예산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엑셀 파일 하나를 예산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께 그 관리 외 수입 쪽만 예산 잡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율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다가 보면 생각보다 그 격리 분들께서 그 육아와 아니면 직장을 다니느라고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분 중에서는 백분율하고 비를 좀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그분한테 원리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완전히 그냥 맨땅에 헤딩 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기본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 수학과까지 건드려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르세요. 빨리.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도 많이 널리 퍼져주시고 여러분 덕분에 쑥쑥쑥쑥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수립 세 번째고요. 관리 외 수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표지여서 그냥 바로 밑으로 내릴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XPRP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 쓸 때는 요걸 주로 많이 보세요. 월별 손익계산서. 얘는 어디 있냐면 회계관리에 결산에 월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고 기수를 누르고 조회를 하면 1년치가 쭉 나옵니다. 이게 교육용이라서 좀 뜨문뜨문 있죠. 다 넣으면 좋겠으나 제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요거를 보면 추이를 좀 알 수 있어요. 언제쯤 몇 월에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관리 수익하고 관리 비용 이게 금액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에 합계 금액이 보이시죠? 이 합계 금액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지금이 2019년은 3기수 3기 회계기간은 3기로 보고 있고 2기로 조회를 누르면 자료가 없죠. 근데 이따 치고 이쪽엔 합계 금액이 관리 수익하고 관리 비용을 봤을 때 다음 기수 조회하면 추이가 얼마 정도 얘가 점점 비용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 추이를 알아볼 수 있어요. 더 객관적으로 하려면 증권에서 보면 증권 PB들이 이런 거를 몇 년치를 갖고 추이를 계속 나오잖아요. 네이버를 보면 그 증권에 대한 시세가 막 등락폭이 나오고 이걸 한 3년치나 4년치 거를 전 기수를 한번 보고 추이가 얼마쯤 되는지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예산을 짰을 때 추이가 그 예산을 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용 집행한 거 보면 추이가 한 10%씩 오르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예산을 짤 때 우린 그래서 10%도 짠다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뭔가 객관적인 근거를 대고선 얘기하지 매년 우리가 5% 짰기 때문에 5% 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객관화되고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잠깐 메모판으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개념 이해를 위해서 수학 개념을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백분율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B라고 그러죠. B. B는 비교의 B예요. 비교는 뭘 비교해요? 두 개, 세 개, 네 개를 비교해요.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바로 요거 가지고 갈게. 요거 그냥 숫자 어려우니까 500이라 합시다. 이거는 5억 3,430만 8천 이거잖아요. 다 우수리 떼고 그냥 여기 있는 게 그냥 2019년 5억이니까 그냥 앞 뒤에는 공들은 빼고 그냥 500으로 할게요. 계산은 편하게. 2018년 봤더니 450 정도. 2017년 봤더니 400 정도. 이렇게 그 관리 비용하고 관리 수익 얘는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부가차익이라고 하면 안 되지.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했죠. 그냥 더 부과해도 안 되고 덜 부과해도 안 되는 비용 쓴 만큼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이 400, 450, 500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 하면 50씩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400에서 450 그러면 450, 500 이 정도죠.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 아 50씩 컸구나 얼추 50이네. 그럼 요 비율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452 누구 500에 비해서 비율을 내면 얼마예요? 9대 10이죠. 약분하면 9대 10이니까 얘가 10을 두고 비교했을 땐 얘는 9만큼이었어요. 그러면 얼추 하면 얘는 얼마예요? 9대 10은 B는 숫자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몇 대 몇은 B고요. 요게 B고 얘를 수로 표현하면 하나의 수로 하면은 10분의 9는 0.9죠. 그리고 10분의 9이기도 하고 얘하고 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비교량이고 뒤에 있는 건 기준량이라 합니다.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준량을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기준량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면 얘는 90%, 얘도 마찬가지. 약분하니까 90%.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백분율이에요. 그러면 얘가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얘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우리는 이래서 2017년, 2016년도 같이 비교하면 좋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10%씩 그 관리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짤 때 저희도 10%에 대해서 오른 금액으로 예산을 잡겠습니다. 최대한 넉넉한 것보다는 실질값 위주로 우리가 예산을 짭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입주민한테 부과한다는 의미보다는 부과할 수 있는 그 금액의 최대값, 실제 그 돈을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쓴 만큼만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값을 계산을 추정을 해서 이 금액 안에서 우리가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님한테 제가 예산을 설명할 때 항상 제가 안을 짜서 소장님 드리면 소장님 얘기하긴 하시는데 제가 이걸 짠 거를 아는 대표님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이렇게 짰냐? 이거는 뭐냐? 그럼 제가 예산은 실제로 이 금액으로 입주민한테 부과하는 항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미래 거를 추산해서 예측한 값이 들어있다. 근데 이 추산해서 예측한 값은 적게 항목을 제하면 금액을 한정을 지으면 요 금액만큼만 입주민한테 부과를 해야 돼서 만약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비용이 발생되면 부과할 수가 없다. 추경을 또 한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예산이라 하는 거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 부과할 금액의 한정액으로 보시면 된다. 그거보다 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예산 자본보다 더 사용하는 거는 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 그런 거냐 그럼 이 금액대로 부과하는 건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드리는 거죠. 세입 세출서를 분기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제 대표님들이 보시면서 느낌이 와요. 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항목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항목은 좀 넉넉했어 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입세출서도 같이 첨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쓰면 꼭 추경을 해야 되고요.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요 부분 하나 초등수학 한번 짚어봤고요. 얘는 지워버리고 그래서 요거는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들을 가지고 그 월별 손익계산서 갖고 우리가 얼마 정도 썼는지 사무용품은 꾸준히 한 8만 원대로 갔으니 얘는 9만 원 정도 월 9만 원 정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42만 9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 볼게요. 그 추계로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월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토탈을 잡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니까 얘로 할까요? 아니 얘로 할까? 아 얘가 낫겠네. 얘가 낫겠네. 그 월 평균을 하면 72만 원을 가지고 여기 8월까지거든요. 나누기 8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얼마예요? 1월부터 8월
이거는 개월수. 1월부터 8월의 금액을 8개월로 나누면 이거는 한 달 금액이 나오죠. 그죠? 평균이에요, 평균. 전체 금액을 전체 자료의 개수의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한 달 금액이 나와요. 그럼 얘가 12만 원이죠. 아, 그렇구나. 얘는 12만 원씩 12달 가지고 계산하면 1년치 예산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도 있어요. 1년치 예산. 이게 평균법으로 계산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용 중에서 좀 예측 불가능한 게 뭐 있어요? 또 수선유지비죠, 수선유지비. 그래서 얘도 1월부터 8월에서 나누기 개월수 곱하기 12달 해서 해도 되는데, 수선유지비가 이게 정해진 걸로 매달 나오는 거 아니고 요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저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 그냥 혹여 얘는 아파트가 연식이 가면 갈수록 수선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1월에서 8월 추세를 보는 거예요. 1월부터 8월 계속 봤더니 1월에서 5월까지는 초반에 고치는 게 많죠. 뭐 법상으로 해야 될 거 무슨 한 20%씩 뭐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그 다음에 6월부터 뭐 8월은 고치는 게 거의 없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다 수선유지비 예산을 가지고 다음 해를 보려고 했더니, 이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시즌별로 수선유지비는 금액이 좀 달라요. 소방점검하는 날, 정기점검하는 날, 그죠? 이런 거는 금액을 실질 사용했던 걸 한번 보셔야 돼. 소방 정기점검, 그 다음에 전기, 정전작업. 이거는 보면 3년에 한 번 하는지 2년에 한 번짜리가 있는지 이런 거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수선유지비는 이런 추이보다는 실제 수선하게 되는 계약서 또는 계획된 플랜을 좀 보고 자세히 잡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얘가 정전작업이나 소방시설 뭐 이런 거는 그냥 올해는 아니고 뭐 매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3년에 한 번 하는 거다. 뭐 2년에 한 번 하는 거다. 그러면 걸리는 날이 그냥 대박 터지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예산 잡으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구한테 물어본다? 소장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물어보시라.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 물어보시고 하는 게 좋아요. 연마다 점검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선 유지비는 그냥 단순하게 월 평균 계산법 하지 말고 계획, 수선되는 계획을 보고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볼까요? 그 다음 좀 밑으로 좀 더 내려볼게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일단은 급여 부분은 건드리지 않은 게, 급여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너무 건들 게 많아. 이거는 우리가 예측 가는 거는 8,590원으로 금액이 인상하잖아요. 2020원이래. 2020년 기준으로. 그 다음에 4대 보험료율도 바뀌었어요. 고용보험 실업이 1.3에서 1.6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혜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바뀐 거거든요. 이거는 근로자한테 좋은 혜택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억울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장에서 반반 내잖아요. 차라리 이런 건 좋아. 응? 우리 근무할 때 막 올려주셔야 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는 그러니까 사무용품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월평균 계산하세요. 도서 인쇄비도 그렇고 여비교통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모품도 그렇고 그 다음 회계감사비는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시고 항목별로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이런 거는 다 뭐예요? 계약된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얘는 바로 금액이 산출이 돼요. 계약된 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시설 유지비 이런 거는 뭐라고요? 계획서를 보시라고요. 위탁관리비도 계약된 금액. 전기료, 수도료. 자, 이거는 전기하고 수도는 사용한 만큼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예측을 하는데 전년도하고 이게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뭐 5단계 누진제에서 뭐 3단계로 완화했잖아요. 얘는 예측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할인해주면 그 금액만큼은 3단계 누진인 것도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장님들이 전기하고 수도료는 뽑아주시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어바웃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월 평균 하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얘도. 근데 만약에 이게 요금 체계가 바뀌어지면 요거는 금액의 변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는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월 평균 하시라. 근데 될 수 있으면 너무 적게 잡지는 마시라. 여기는 누진제나 뭐 단계를 달라버리거나 단가 바꿔버리면 금액이 확확 드러나요. 생활 폐기물 수수료, 보험료 얘도 그렇고요. 얘는 그 보험 계약하면 가격대가 조금씩 오르죠. 첫 계약한 날과 그 다음에 계약한 날이 금액이 달라요. 얘는 보험료 인상률을 뭐 전년도, 전전년도 거서 봐서 그 어바웃을 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건 100분율, 몇 퍼센트 정도 올리는지 그 퍼센트를 보고 지금 요게 요쪽 금액이 39만 4,800원이잖아요. 요 금액에서 얘네가 꾸준히 8%가 올랐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분율이죠. 요를 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퍼센트는 얘는 100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다시 10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0.08이죠. 곱하기 0.08 하면 얘 올라갈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3808 곱하기 0.08 240064 하면 240064가 나오거든요. 이 금액에서 얘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내년도 예산안이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의 운영비는 얘는 거진 변경이 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가시고 주차료 같은 경우는 세대 부과하는 건데 얘는 그냥 월 평균 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서 입주민이 차를 사는지 안 하는지 그게 경기 흐름하고는 관계 있다 치더라도 이거는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면 얘는 제가 한번 훑어는 봐드렸고 실제 엑셀 파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좀 볼까요? 이거는 요거 파일 하나를 제가 열어놨는데 이게 표지예요. 좀 비교적 어느 정도 다른 아파트 거를 제가 좀 봤는데 저희 거는 제가 막 다닥다닥 붙여놔서 파일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좀 비교적 좀 단순화된 걸로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양이 많을 수 있어요. 참고를 하세요. 표지는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 다음에 제출일자, 승인일자는 쓰시고 왜냐면 11월 달 안에 하셔야 된다. 그리고 동대표 의견 8단지까지, 8동까지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작성자 최고다 관리소장인 1빡세다 관리사무소 이렇게 표지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목차로 가는 거죠. 예산 편성 개요, 예산 총계표. 이거는 총 토탈만 갖고 비교하는 거고요. 편성 개요는 무슨 뭘로 인해서 편성했다라는 거는 그 구구절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 총칙 세부 명세서 기타. 기타 같은 경우는 뭘 쓰시면 좋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하자 소송 중이다. 그러면 하자 소송으로 받을 금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소송하고 있는 거, 뭐 그런 내용, 기타 내용 쓰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다가, 뭘 하냐, 급여. 인상안을 넣던가, 아니면 아직 급여 인상을 안 해서 추후 뭐 한다, 뭐 이런, 뭐 그런 내용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에서 직원들 급여에 관련된 연차하고 퇴직금을 적립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이제 실습하고 좀 도와드리고 간 단지 중에 하나가, 그 전해에, 보니까 연차하고 퇴직 충당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아파트 연식에 비해서. 직원 다 그만두고 다 새로 물갈이 한 거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오래 다닌 분은 7년짜리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돈이 모자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냈나 봤더니 찾아보니까 한 1년 2개월을 연차하고 퇴직금 적립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써야지, 기타에다가. 몇 년도에 1년 2개월 동안 적립을 안 해서 이 금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 잡을 때 더 잡았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증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개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관련 근거, 공동주택 시행령 26조 1항. 이거 기억나시죠? 입주자한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예산안을 잡을 때 그 관리 주체가, 이제 다음 회계 개시년도 1개월 전에 입주자 대표한테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바로 26조 1항이에요. 근간으로 한 관리규 제8조에 의결 편성했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방향 2020년도는 물가 상승률 5%를 감안하여 예산 책정. 얘는 그냥 간단하게 쓴 거죠. 이 앞에는 그냥 매년 5년 5%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준용 이렇게 쓴 거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써요. 뭐 예산을 필요한 최소 경비 최대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관리의 수익 비용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감안할 편성. 그러니까 이 말 뜻은 9월까지 합계를 9개월로 나눈다면 총합은 9월까지밖에 없잖아요. 얘를 9개월로 나눈다면 곱하기 12 이런 의미예요. 일반 관리비 중 징후 인건비는 인상협의에 되어 있지 않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용역비 계약금은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하게 쓰시면 돼요. 요런 거는 그 전에 했던 거 보고 그냥 그대로 냅두고 그러니까 바뀌는 내용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여기는 장충금 올렸네요. 장기수 충당금 1제곱미터당 100원으로 편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 쓰시고, 편성 계획서니까 총괄표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총괄표 세입과 세출. 세입은 들어오는 돈이죠. 그래서 관리 수익은 총 비용이죠. 관리 비용하고 얘가 금액이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외 수입은 이거는 오늘 시간에 할 포인트인데, 관리외 수입에 대한 예산안을 하고 전년도 집행안 보고 증감 금액을 보면 전년도 집행을 이 정도 했는데 예산 이만큼 점에서 이만큼 또 늘린다. 89.15%다. 이거는 여러분 계산하는 거 아시죠? 혹시 함수 못 걸으실까봐 제가 얘기하는데, 얘는 앞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 예산액에서 증감액을 나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셀 자체를 백분율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셀 서식해서 너무 느려. 환장하네. 자, 백분율 됐어요. 소수 두째 자리까지. 그래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 것은 올림하든 반올림하든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기 요 뜻이에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응? 요 주소 보이죠? 얘가 예산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증감했어요? 전년도 집행을 기준량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자, 봐요. 여기 보면 보이죠? 증감 금액은 얘가 요거에서 요거 금액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1 479 080 나누기 68 038 972. 그러면 얘 비율이 나와요. 지금 보이시면 다시 이 커서를 보면 안 되겠다. 여기 커서를 더블 클릭하면 이 주소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얘의 예산액에서 그죠? 요거 전년도 집행한 얘를 나눴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백분율로 한 거예요. 비교량 대 기준량이죠. 그죠? 아니 그냥 쓸까요? 커 주소 보려고 하니까 헷갈리네. 얘가 앞에 있는 게 비교량이고요. 아유, 펜. 얘가 앞에 있는 게 비교량이에요. 얘가 기준량이에요. 전년을 기준으로 올해 걸 제가 예산 잡은 거는 요거를 전년도 기준으로 얼마나 늘렸을까요? 하고 본 게 바로 비율이에요. 이거 비고요. 이거를 분수로 표현한 거죠. 그죠? 기준량분의 비교량 곱하기 100. 한 게 바로 요거 증감률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49.15%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하고 더한다고, 백분율은 더한다고 얘가 똑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백분율은 뭐 예를 들어서 10%와 다른 0.5% 합쳐서 무슨 10.5%라고 계산이 안 돼요. 다 각각의 그 비교량을 구한 다음에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백분율은 더한다고 그게 맞아지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거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기준량하고 비교량의 그 값이 다른 백분율이기 때문에 그거 각각의 백분율끼리 더해서 그 백분율이 맞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초등생인 것 같고, 네, 이거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감률을 보여드리는 거죠, 세입은. 근데 요거는 넉넉하게 잡으셔도 크게 문제 없는 게 관리외 수입이니까 우리가 예측만 하는 거지, 요거에 대해서 진짜 그 소득이 이렇게 생길지 않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세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리 수익은 그 세부, 그 세출을 짠 다음에 관리 수익이 가야 돼요. 예금액이 요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색칠해 드릴까요? 요 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출이 정해져야 관리 수익 할 수 있어요. 관리 수익을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관리외 수익은 오늘 할 거고요. 얘는 오늘 하고 관리외 수익 아닌 관리 수익은 말이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네. 그거는 다른 그 예산을 다 짠 다음에 얘가 토탈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그냥 지금은 못 짜는 거죠. 그냥 이거 확 지워요. 얘는 아직 안 돼. 얘는 아직 안 돼요. 지금 요것만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공용관리비 사용료 얘는 다 얘가 어울려서 올라가는 거니까 냅두셔야 돼요. 관리의 비용은 관리의 수익하고 관리의 비용은 별도다. 얘도 요거 예산 잡을 때 관리의 비용도 같이 잡으시면 돼요. 이익잉여금은 나중에. 그러면 세입 예산서로 볼까요?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네. 짧게 하고서는 딴 것도 할까 했는데. 자, 그러면 세입 예산서 이렇게. 세입 예산서는 일박세다 관리사무소죠. 여기는 이쪽 부분은 아직 넣으면 안 돼. 제가 얘기했죠. 관리 비용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근데 전기 예산액은 들어갈 수 있죠. 아이고 얘는 지워도 되는데 안 지워도 되는데 전기 예산액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에요. 올해. 이거는 단기 예산회하고 전기 예산회잖아요. 근데 요거는 예산서가 전기가 2019년 1월 1일부터 아이고야 안 바꿨네요. 2019년 이게 전기가 되고요. 단기 거는 2020년 거를 하는 거니까 전기는 지금 얘는 올해 실제 우리가 예산 잡았던 금액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계산해서 추계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나중에 관리외 수입은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거죠.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재활용품 수익과 전기검침 수익은 계약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는 특히 세대당 400원이기 때문에 얘는 바뀔 리가 없어요. 그죠? 그거하고 부가세.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엑셀로 잡으신 게 제일 좋아요. 얘는 예를 들어서 400원씩 우리가 총 800세대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32만원에 여기다가 뭐래요? 부가세까지 넣어주잖아요. 곱하기 1.1. 1.1이 왜 그런지 아시죠? 혹시 몰라서 한번 더 적어드릴까요? 1.1은 어디 갔어? 원래 100%에다가 부가세 10%를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100하고 10이니까 얘가 원래는 100과 10이죠. 그러면 100분이면 100분의 100과 100분의 10이에요. 그럼 얘는 약분하니까 1이고요. 얘는 약분해서 나면 소수로 0.1이에요. 1과 0.1이니까 1.1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면 부가세까지 계산된 총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워요. 아니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53만 2천원 되는 예산이 잡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한 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또 여기서 해야죠. 1년치 잡는 건데 곱하기 뭐예요? 12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재활용 수입도 만약에 매달 한다. 매달 뭐 28만원? 30만원 할까? 30만원? 30, 일시, 100, 1000만, 10만 곱하기 12달이라고 하면 이거죠. 이렇게 계약 금액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차비 수입은 제가 얘기는 얘는 추계로 대충 월 평균 우리가 뭐 350만원이다.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곱하기 12달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승강기도 마찬가지 추산하시면 되고 부가차익은 이것도 추산하시면 돼요. 이자 근데 이자 같은 경우는 장기손 충당금 이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장충 이자하고 이자 수입하고 요거는 좀
관례에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노란색 부분 장기순 충당금과 어린이집 임대는 소유주 수익이에요. 소유자. 근데 나머지는 입주자와 사용자 공통으로 되는 수익은 나머지들이에요. 이 노란색 뺀 나머지들 다. 녹색 포함하고 파란색도 포함한 이것들은 다르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순 충당금 이자 얘는 금액이 크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통장에 2억 있다고 할까요?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억에다가 그 이자가 만기되면 통장에 적히잖아요. 몇 월쯤, 내년 한 4월쯤에 이자를 2% 준다. 그러면 2%는 얼마예요? 이게 계산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일단은 2%는 퍼센트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잖아요. 그럼 다시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0 소수점 자리니까 딴딴 가니까 0.02죠. 그러면 이거에 0.02% 이자를 준다는 얘기죠. 그죠? 0.02 어디? 아이고야 커서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가 2억에 0.02%를 이자를 주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법인세로 그 이자의 14% 떼는 거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뭐 이 정도 예측 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금액하고 2억을 더해줘야죠. 이게 이자 금액이고요. 원래 원금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린이집 임대가 전년도 보니까 240만 원 있네요. 그럼 얘는 별 크게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 지원금도 마찬가지. 이게 그 인당 13만 원 받고 있으니 4명이라 치면 지금 13만 원 곱하기 4 하시면 되고 그게 한 달이죠. 요렇게 보이죠? 13만 원 곱하기 4. 그래서 몇 개월? 12달.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일자리 안정자 여기는 미화 12만 원 초단 시간이어서 12만 원 4명이니까 이것도 한 달이니까 곱하기 12달이면 1년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퍼센트가 나오는 거니까 비교 증감액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증감률 같은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00분율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세입 합계는 관리 외 수입은 예산은 짜는 거는 이제 끝나요. 얘가 제일 빨리 끝나요. 관리 외 비용은 요건 좀 어렵죠. 관리부는 규약에 따라 좀 공동체 활성화 비용, 뭐 노인정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주진 않잖아요. 거의 다 이건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똑같이 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비 이거는 그 규약에 정해져 있어요. 재활용품 수당 인당 얼마씩. 그러면 그 금액을 그 인당 뭐냐게 3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규약에 써 있는 게 뭐 이런데다가 책에 써 있어요. 재활용 수거비는 매달 그 12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 그럼 여기다가 수거비는 12만 원, 일시 100, 1000만, 10만 곱하기 12달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정기 검침 수당도 지급하기로 한 거 여기 규약에 써 있을 거예요. 그거 금액 그대로 써주면 되고 세무대행 수수료는 그 세무주치에서 계약하면 나오는 금액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 금액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주차 운영비는 10만 원밖에 안 될 리가 없는데 여하튼 이거 뭐 예측하는 거 월별로 그 예산에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그 저희는 주차 비용이 좀 있는 게 주차 카드를 세대에 발급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 이 금액이 아니고 한 평균 20이었던 것 같은데 일시 100, 1000만 10만 이렇게 12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는 그때그때 다르긴 하는데 이것도 좀 추세를 보고 좀 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하튼 감을 못 잡겠으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연처 독촉비가 뭐 6만 원이다. 그럼 올해도 크게 변동 안 한다. 그러니까 6만 원 쓰시면 되고 독촉비를 너무 많이 잡기도 그렇잖아요. 관리의 비용 뭐 이렇게 그 밖에 작년에 60이니까 이번에도 60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시면 되고 승강기 운영비는 뭐 승강기 운영비는 승강기 관련해서 뭐 비용을 썼겠지만 관리 비용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예비비 우선 지출은 예비비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못 쓰잖아요. 어쨌든 규약 있는 대로 이런 거는 규약이 있을 거예요. 우선 지출 항목에 대한 그 금액 같은 거 아니면 비율 그 예산안에 몇 퍼센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안이 몇 퍼센트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일자리 안정자금 비용은 매달 똑같이 차감하잖아요. 앞에 있던 금액이 그대로 올 수 확률이 제일 높아요. 아까 얼마였어요? 요거 금액 2개였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여기서 값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죠.
당일 이자 전입 비용. 아까 장충은 다시 그대로 잡을 거니까 아까 장충 요거 있었죠? 복사. 해서 관리비용 가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왜냐면 그냥 붙여넣으면 수식이 복사돼서 그 금액이 틀어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만. 장기순 충당금 뭐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넣으시면 되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얘는 예산 세입이 아니고 세출인데 얘는 관리의 비용이죠. 근데 요거는 표기를 해야 돼요. 관리회 비용. 아까 했던 건 뭐였어요? 관리회 수였죠. 그죠? 얘도 표식이 안 보여. 관리회 수입하고 관리의 비용은 비교적 잡기는 쉬워요.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급여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급여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제가 수식에 대해서 왜 이런 수식이 나왔는지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기다려주시고 많이 동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우 느끼해. 안 되겠다. 굿밤 되세요.